예, 진월 간목을 하겠습니다. 진월은 목의 계절에 있죠, 그죠? 인묘진이니까요. 근데 묘진사 하면은 목과 화의 사이이기도 하죠. 그죠? 이 얘기는 진토라고 하는 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일을 만든다, 가시화시킨다, 실제로 경작을 시작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조건을 명에서 갖고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그 명에 그 진월에 근거한 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명은 대체적으로 가시적이고 실체적 현상에 부합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행위를 하려고 할 때의 기본적 조건이 가시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실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럼 똑같이 역학을 하는데 술월생과 진월생이 역학을 한다. 그럼 천간의 조건이 어떻게 되든 진월생은 이렇게 가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성을 근거로 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술월생은 그걸 의미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월은 술월은 진월의 가시성이 아니고 실제로 명칭화되어 있는, 분류화되어 있는, 분별되어 있는 상태의 작용이 더 강하죠. 거기에는 일정 부분 의미화가 축적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완전 의미로 넘어가는 게 수예요. 그죠? 그럼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적 단계에서 뭔가를 마음에서 해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건 작심하는 거다. 이건 마음을 쓰는 때이죠. 그죠? 마음. 그러니까 선별되어 있는 것, 분별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가 아니고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쓰여지는 것에는 이미 의미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목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것이 어디에 명확하게 쓰여진다가 아니고 어디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능성,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명확하게 어디에 쓰여진다고 한정하지 않아요. 어디에 쓰여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화의 단계에 가면은 이것이 이렇게 확장돼서 여러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한다, 확장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쪽으로도 쓰이고 저쪽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점유되는 걸 얘기하죠. 복합적 관계를 갖는 것이 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화의 단계가 되면은 어느 하나가 여럿이 쓰는 공동체적 형태를 띠죠.
공유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한 부분을 화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분리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는 게 토예요. 그러면은 이 화의 단계를 이렇게 금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에 쓰여진다고 한정하죠. 이렇게 구분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전에는 이렇게 두루두루 쓰였던 것, 화의 단계는. 근데 금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만 쓰여지는 것, 여기에만 쓰세요. 이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때 가면은 실질적 명칭이 붙어요.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되는 게 금이에요. 그러면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계절이 확장돼서 화의 계절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고요. 술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의 부분에서 분별되고 한정되고 구분지어진 것, 명칭화된 것에 용도 한정이 된 것에 이젠 점점점 의미가 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한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천간의 작용은 저 월의 초기 조건을 일정 부분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진월에 태어난 명이 그 자기의 그 관계적 확장, 이렇게 가능성에 의한 확장을 쓰는 구조라면은 그 확장이 돼서 저 이렇게 화의 단계에 이르면은 확장, 뭐 팽창, 확산이 돼서 뭔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쓰는 명인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확하게 어디에 쓰여진다고 명칭까지 붙어서 확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한 사주 보는 거예요. 그 명의 흐름, 역할, 가능성, 뭐 이런 조건들을 이런 데서 우리가 찾는 거죠. 월을 본다고 하는 개념은 이 월, 태어난 계절을 얘기하죠. 그게 월인데 그게 실제로 초기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성을 규정하는 거죠. 이건 공간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개인성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과 사회적이라고 하는 공적 공간 개념으로 본 거죠. 이것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월이잖아요. 그럼 이건 시간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는 월의 조건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부모의 배경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교육 환경이 어떻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한 개인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서양의 그 아동 심리학의 거의 대부분이 그잖아요. 그죠? 유아기 때에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적 구조로는 그렇게 나를 형성하는 나의 스펙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공간 개념으로는 그게 사회성을 규정하는 영역이라고요. 과거적 시간이고요. 현재적 개념으로 지금 나한테 통용되는 시간적 개념은 일지죠. 그죠? 개인적 영역이고 그게 일지적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월을 잘 읽어내는 것, 월을 잘 읽어내는 게 사주를 보는 거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월을 잘 보면은 그 사주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절로 볼 때 난하고 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난한 조건, 뭐 빨리 적응한다, 빨리 풀린다, 쉽게 접근 가능하다, 공간적 개념 습이니까 섞이는 것, 변화하는 것,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월하다 이거죠. 농사 짓기 좋다 이거잖아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일이라고, 일. 그래서 작사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뭔 일을 하기 참 좋다. 일을 이미 가시적으로 벌리고 있다 이거죠. 농사 개념으로는 이제 뭔가를 심어서 이것이 어떻게 클 것이라고 하는 꿈을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맞이하면서 결과를 보겠죠. 그렇죠? 예. 그게 진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월에 태어난 천간들은 기본적으로 현실감, 현실적, 가시적 근거로 해서 출발한다. 거기에는 두 계절을 지나야 되니까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실체적 가능성이다 이거죠. 자, 축월에서 출발하면은 여기는 마음만 있잖아요. 아직 씨 뿌린 단계가 아니니까. 여기는 작심만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생각만 있는 것이 축의 단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 계절이잖아요. 수의 계절은 어슬렁거리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요?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되새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소화해내는 것, 그게 그 마디가 축의 마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지, 올해 농사는 이렇게 해봐야지, 작년에 어땠으니까, 재작년에 어땠으니까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새로 시도를 해봐야지, 올해는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작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또 달라지죠. 그죠? 여기서 출발한 거하고 여기서 출발한 거의 차이를 생각하시라고요. 당연히 미월은 또 미월의 특징이 있잖아요. 미월이 갖는 특징은 이게 화라고 하는 걸로 이것저것 막 쓰여지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로도 쓰여지고 자식으로도 쓰여지고 남편으로도 쓰여지고 친구로도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이게 화라고요. 내가 그냥 어느 하나로만 한정되는 것, 이게 금의 단계예요. 그게 명료하게 구분 지어지죠. 용도가 한정되는 것. 그러면 용도를 한정하려고 하는 것, 어디에 쓰겠다고 한정하려고 하는 것. 그죠? 이건 사라고 한 건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한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의 단계에 가면은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 그게 구체화되는 게 금의 단계다 이 얘기죠. 이름을 붙이면은 한정된다고요. 그죠? 이름을 붙이니까 한정되잖아요. 그 첫 마디가 노자 도덕경 1장이에요. 도라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용어가 이거거든요. 늘 유지되는 도가 아니다. 도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도가 어느 영역으로 한정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 관계하는 거에는 중요한 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돼요? 제대로 붙여야죠. 제대로. 이게 공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공자는 이름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나라 가서 뭘 할 거냐 하니까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계절의 흐름에서 그죠? 이렇게 어느 단계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단계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것을 이렇게 간목이 진월에 났어요. 그죠? 간목이 진월에 났으면 이게 편제가 됩니다. 자, 일간 입장에서 월이 재예요. 재. 일간과 월지를 비교할 때 여기가 식상, 재성으로 돼 있으면 이 일간이 이 월지에 개입한다는 소리잖아요. 일간의 에너지가 일리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월지를 사회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회적 접근이 강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개인성을 자기 개인적 또는 사적 또는 그걸 규모가 적은 소극적 단계를 요 월이라고 하는 사회성에 또는 공동체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본인이 그런 걸 개입해서 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월에 식신이나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명은 사회성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앞에 나서서 새로운 일을 전개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하겠죠. 월에 재가 있다면 본인이 그걸 책임지고 다루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 월이 관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이 월의 조건이 일간에 개입하려고 하겠죠. 월의 조건이 일간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 조건에 일간이 개인성이 독자성이 구속된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매인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회성을 본인 주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성을 사회성에 투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명과 사회적 조건을 있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조건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월은 관성이나 인성으로 돼 있어요. 월의 조건이. 그러면은 월의 조건을 잘 수용한다는 얘기죠. 부모님 말씀, 학교 선생님 말씀, 사회적 제도에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코드가 발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간 중심으로는 식상을 쓴다든지 그 일지에, 시에 식상이 발현되어 있으면 월의 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관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식상을 쓰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사회성과 개인성의 괴리가 분명히 형성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재성이 있든지 인성이 있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그러한 흐름이 달라져요. 용도도 달라지고 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달라지죠. 저를 보세요. 이럴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계산을 해서 머리에서 이거 이렇게 배웠지 하고 쓰는 것은 이미 늦어요. 그런 것들이 툭 튀어나와야 돼, 바로바로. 그러려면은 사주 보실 때 끊임없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엔 잘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걸 쓰면서 풀어서 해보시려고 시도를 하셔야죠. 한 사주 갖고도 수십 번, 수백 번 보셔야 되죠. 그렇게 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통변한 것과 내일 통변한 것과 다르죠. 본인의 관점도 달라지고 실력도 달라지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달라지죠. 한 번 보고 덮어놓으니까 문제인 거죠. 다시 진월의 간목. 이건 간목이 생목이죠.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목은 생산성을, 사목은 상징성을 띈다. 상징성은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목의 의미, 이거 뭐예요? 시작한다, 선두에 선다, 뭐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건 다 의미잖아요. 뭘 뚫고 나가려고 한다. 의미죠. 목을 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이 인인 건 이거 뭐예요? 다 개념이죠. 이건 목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저 들에 있는 뭐 나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산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저 목에 의해서 재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요.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밖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는 재와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는 관으로 연결되겠죠. 뭐 인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명예, 뭐 의미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진월의 간목은 생목의 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목의 작용이면은 생산성을 맞춰줘야 되니까 목생화가 돼야 되죠. 그죠? 이건 진월이라고 하니까 화, 생, 토가 바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 화가 작용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진월의 간목이 생목이니까 목생화만 시키면은 무성해지는 거잖아요. 진월의 간목은 목의 계절로 얘기하면은 왕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묘라고 하는 목의 왕한 계절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화의 단계 가면은 이게 진월은 목이 다 자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12운성으로 얘기하면은 간목이 진월에 갔다는 건 왕에서 새로 넘어갔다는 뜻이네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 의미죠. 무성해진 상태. 그 화까지 개입하면 그 무성함을 더욱 조장하는 형태 부분이죠. 그래서 긍정적 면으로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넘어가지만은 여기에는 목적 부여가 필요해요. 목생화를 왜 하는지, 목생화 하는 거에 자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따라가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목생화를 꾸준히 한다. 무엇으로 목생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목생화를 한다는 건 이미 뭐예요? 월에 진토라고 하는 재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목생화를 수를 끌어내서 목생화를 하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이루어지고 수생목, 목생화는 진월이라고 하는 편재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 갖춘 명이 돼요. 그럼 무슨 수를 쓸 것이냐? 개수는 진중의 개수가 되겠네요. 진중의 개수는 기억이죠. 배웠던 거잖아요. 본인이 했던 것. 그게 당연히 명 기준에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 밑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조상과 연결되어 있는 선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나 또는 뭐 학교 다닐 때 경험하고 배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예요 이거? 자기가 갖춰놓은 거예요. 과거적 기준에 갖춰놓은 것으로 화생토해서 생재를 하겠다. 식상생재를 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의 식상생재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진토라고 하는 영역을 못 벗어나죠. 그리고 진토를 다루려고 하는 거에 맞춰져 있죠. 그럼 화생토를 다루는 인성, 이 개수가 인성인데 이 인성은 진토라고 하는 편재에 한정된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적 적용이나 활용도는 굉장히 높죠. 바로 쓸 수 있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창의적이고 새롭고 앞으로 나가는 전환적 의미하고는 다르다. 있는 것을 활용하고 쓰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은 구태의연하다. 이거죠. 옛날 방식을 다시 쓰려고 한다. 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지금 적용하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익숙한 것, 배웠던 것을 지금 현상에 작사하는 거에 효용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과거적 경험을 그대로 쓰는 거네요. 그죠? 과거적 경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빨리 적용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로 간목의 병화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속도가 빠르죠.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 지속성은 떨어져요. 진월의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진월의 간목이 개수하고 병화가 있다. 개수하고 병화가 부딪히지 않는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쓴다. 그러면은 적게 배워서 크게 쓴다. 이거죠. 현실에 딱 맞춰져 있다. 필요 없는 건 잘 안 한다. 확장성은 떨어진다. 실용성은 높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에 이게 임수를 쓰게 되면은 임수를 쓴다는 것은 월의 조건하고는 상관없어요. 임수 입장에서 저 월의 진토가 수의 고로는 작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월에서 투관하고 월에 근거해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월의 재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자격이 어디서 왔어요? 월 밖에서.
월에 근거한 게 아니고 월 밖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월을 다루는 자격이나 조건이 다른 데에서 다른 조건으로 배운 것으로 월의 재를 다루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병화나 정화에 의해서 식상생재 될 때 식상생재하는 조건의 공부를 자기 과거 저 진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중에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임수를 썼다는 것은 그 자기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배워서 월의 진토 편재를 다루는 데 적용한다 이거죠. 이것은 이 부분의 인성에서 형성되는 자격이나 공부가 부모나 사회적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수가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지시, 집안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필요로 한 것을 저 임수를 통해서 얻게 되겠죠. 지속적이고 오래 걸리죠. 근데 중요한 건 병화를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병화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저 식신 병화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성의 가치가 병화에 의해서 드러난다. 병화의 가치가 임수에 의해서 빛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수를 쓸 때는 그게 만만치 않아요. 떨어져 있어도 병화의 작용이 개수에 의해서 한정된다. 개수의 역할이 병화 때문에 성급해진다. 다르잖아요, 조건이. 그거의 베이스에는 편재라고 하는 월의 작용이 형성되겠죠. 이것을 근거로 하는 공부겠죠. 편재를 근거로 하는. 편재를 근거로 하는 거니까 경영이나 그러한 결과 분석하는 조건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생목의 입장에서 지금 수와 화를 쓰는 조건, 그러니까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의 조건에 의해서 쓰여지는 코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작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간목이 진월에 나서 생목으로 작용하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 뭘 한 거예요? 통로를 만든 거잖아요. 진월에 간목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성한 상태죠. 꽃을 피우고 해서 꽃을 피운다는 건 전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것. 근데 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전환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진월의 간목은 무성해진다. 가지가 뻗어서 불규칙하다.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려면은 금이 필요하죠. 금이 작용한다는 것은 진월의 간목에 뭘 규정하는 거예요? 용도를 한정하죠. 어디에 쓰여진다. 어디에 목적하게끔 모양을 한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경금은 왕하면 불편하죠. 진월의 경금은 생목이기 때문에 생목 입장에서 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벽갑인정이 아니고요. 벽갑인정한다는 건 잘라서 쪼개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생목을 자르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왕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경금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화가 따라오야죠. 그러면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 생목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요. 상징성을 부여한다고요. 간목은 생목에도 상징성이 따라온다. 그러면 생산성에 상징성이 항상 따라가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경금을 쓴다는 것은 그러한 간목에 일정한 상징성을 더 부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금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은 간목의 역할 자체에 문제가 생기죠. 생목을 자르는 것이 되죠. 이렇게 봄철에는 나무를 자르지 않아요. 봄철에 나무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대돌보 한다고요? 다 터져서 비틀어져서 어림없어요. 그래서 가을이 깊어서 나무의 물의 기운이, 그 수관에 있는 물의 기운들이 다 뿌리로 내려가서 나무가 고졸해졌을 때, 그때 나무를 비워서 그늘에 말려서, 그죠? 소금물에 쪄서 그렇게 해서 그 틀어지지 않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월에 금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적천수 통신송 첫 편에 간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춘, 불, 용,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 불, 용, 금의 핵심적 부분은 금으로 금극목해서 간목이나 을목을 완전 극을 해서 뭘 쓰려고 하는 이러한 용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왕하지 않는 조건에서 화극금 되면은 정화에 의해서 경금이 무슨 어디에 쓰여지는 경금이라고 목적이 부여되겠죠.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날카롭게 잘 갈아진 뭐 전지가위, 칼, 뭐 낫 이런 도구들이 되겠죠. 무엇을 위한? 간목을 다듬기 위한, 간목을 한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면 이때 화는 화극금의 화예요. 여기 병화는 목생화의 화이고요. 정화는 화극금의 화라는 뜻이에요. 이때 화는 당연히 간목이 목생화 하려고 하겠죠. 정화를 통해서. 그게 정화가 커져서 간목이 목생화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병화로 목생화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화극금은 이 정화는 경금을 극하기 위한 조건에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경금에 의해서 직이 형성돼요. 직. 그러면 월지 편재라고 하는 형태. 편재가 업이 되고 편재를 다루는 직이 되겠죠. 그 직의 정통성, 직의 전문성, 그 직을 빛나게 하는 건 정화에 달렸다. 이 얘기네요. 그 화극금을 병화가 하게 된다면은 직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임시직, 포괄적인 것, 이런 형태로 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병화가 화극금으로 쓰여질 때는 이 경금의 목적 부여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천간 관계에서 이미 이런 게 다 숙지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무목적, 아직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경금. 그러면 정화가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해요. 너는 어디에 쓰여지는 경금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재련한다. 금을 뭐 두들겨서 용광로에 넣어서 뭘 만들어낸다. 그냥 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걸로 딱 비추어서 목적이 부여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겠죠. 그죠? 이게 병화에 의해서 보여지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태, 원석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원석의 상태를 그대로 쓰겠죠. 그건 그것대로 가치가 있어요. 예. 자, 원석을 팔면은 원석을 사가잖아요. 싸게. 저 같은 놈이 원석을 사서 골방에서 막 다듬어 가지고 10배 이상 남겨서 팔잖아요.
가공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분명한 직, 어디에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도 쓰여질 수 있다. 어디에도 쓰여질 수 있는데 어디에도 맞지 않다. 자, 신금은 목적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디에 쓰여진다고. 어디에 쓰여지는 금이니까 병화로 보여지면 누구나한테 어디에 쓰여지는 거라고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금한테 병화는 본인의 직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게 누구나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되죠. 그럼 여기에 정화로 보여준다면 그 목적에 또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라고요.